사실 진정한 탄소 중립은 이 사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탄 발전과 LNG 발전을 모두 중단합니다. 그린 수소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 박지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몇 주간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이상기후 및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죠. 사실 단순히 알아본 게 아니라 정말 살아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세계는 이 기후위기에 손을 놓고 과연 방치만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겨울방학도 계획표가 있듯이 탄소 중립을 위한 계획표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인천에서 있었던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도 상승 1.5도씨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지구 전체의 탄소 중립을 이루기로 중지를 모았죠. 2017년 스웨덴이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영국, EU,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또한 미국 역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그 계획을 발표했고요. 2021년 8월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을 거쳐서 21년 10월에 최종 시나리오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표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에 초안으로 총 3개의 시나리오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먼저 1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즉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CCUS,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이러한 CCUS와 같은 기술을 발전시켜 탄소를 포집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에 집중하는 방안입니다. 이 1안을 채택했을 때는 2050년 탄소 배출량이 2,54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탄소 중립 위해서는 정상 가동 중인 7개의 발전소를 조기 중단하는 것 이외에 법적 근거와 보상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를 가정해서 시나리오에 포함한 것이라 발표를 했죠. 그러나 역시 화석 연료를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그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라는 최종 시나리오에서 배제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최종 시나리오에서 B안으로 나온 2안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석탄 발전은 중단합니다. 대신에 이를 천연가스라고 하죠. LNG 발전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이 역시 CCUS와 같이 탄소 배출을 다시 활용하는 기술을 통해 탄소 중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안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사실 진정한 탄소 중립은 이 사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탄 발전과 LNG 발전을 모두 중단합니다. 그리고 수소 발전에서도 브라운 수소나 그레이 수소와 같이 석탄 및 석유 화학 공정을 통해 추출하는 수소가 아니라 그린 수소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에 이 수소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송 부분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를 총 운송 수단의 97%로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단계부터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시나리오이죠. 이 시나리오가 최종안에는 A안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총 5가지의 원칙을 기반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바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그리고 혁신성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파리협정의 당사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행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바로 이 책임성의 원칙. 두 번째,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물종의 생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바로 포용성의 원칙. 탄소 중립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는 공정성의 원칙.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타당하고 명확한 조건과 전제를 근거로 실현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수립한다는 바로 합리성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신사업을 육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혁신성의 원칙. 이게 5가지 원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시나리오가 어떤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에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계획표는 때때로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나리오도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또는 그런 발전을 바탕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대 변화의 물결이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간략하게 시나리오 2050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시나리오 달성하기 위한 각 부문별의 계획도 알아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